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또 좋은 호재가 터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SK 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쭉쭉 뻗어나가는 녀석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바닥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정도 슈팅이 나왔다가 또 바로 수급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테마성 장세가 굉장히 심하죠. 잠깐 실적 발표 시즌에는 실적주들은 이제 한번 어느 정도 부각받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주들은 실적 발표 시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그런 녀석들은 아무 구애받지 않고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마로 엮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쫙 올렸다가 그냥 싹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올렸다가 쉬었다가 또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쵸? 그건 이제 결국에 테마기 때문에 테마성 재료들을 이제 어떤 재료고 이 재료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상승이 여력이 남아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는 공인인증서 폐기라든지 뭐 그린 뉴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좋은 테마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단독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 최근 차트입니다. 자,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5일선에 딱 지지받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오늘 현재까지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단기적인 이평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음봉이 윗꼬리가 이렇게 계속 달린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음봉인데 이건 어떤 신호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 바이오랜드를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SK의 자회사입니다. SK의 자회사인데 이제 상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지금 이제 됐고, SK의 시가총액 대비 30%에서 40% 정도 규모에 이른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신약 개발 업체로 인해서 자, SK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심사를 통과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뇌전증 치료 신약, 이 신약이 미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는데 성공을 했고, 또 메인 약품 2개 중에 뭐 일부는 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가치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여기 있죠. 기업 가치는 4조에서 5조 정도 수준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가파르게 상승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 올라온 거에서 여기서 더 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스윙을 접근한다? 글쎄요, 사실 좀 리스크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최근에 캔들 3개를 보면요, 굉장히 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여기서 힘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렇죠? 이 라인에서 힘이 만들어지고 아직까지 그 상승폭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날의 종가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떤 상승 국면에 있어서의 지지를 받아야 될 이 5일선도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비교적 안전한 흐름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이 종가 기준으로 저점을 점점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좀 짧을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날 거래가 굉장히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접근으로 20일날 실제로 매매를 하긴 했고요. 20날 제가 이제 VIP 회원님들께 시가 밑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시가 밑에 호가 2개만 퉁치고 바로 올라가서 회원님들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 좋은 종목, 이렇게 힘이 강한 종목을 못
좀 아깝더라고요. 이건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9시 16분에 자, 이 가격대 다시 설정을 해 드렸어요. 밴드를 다시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수를 다 하셨고요. 이제 체결됐다는 메시지를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평균적인 단가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 또 리딩을 진행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 단가를 적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SK바이오랜드, 글자가 좀 잘렸지만 SK바이오랜드 수익 보셨고요. 여기도 SK바이오랜드 58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셨죠. SK바이오랜드 이렇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랜드 160만원 정도 이제 수익을 보셨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런 거 다 자료들을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평선이 정배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해요. 이 30분봉 차트를 보시면 정배열이 뭡니까? 5일선 20일 60일, 그렇죠? 저는 이렇게 3개만 보니까 3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일 20일 60일 위에서부터, 그렇죠? 자, 5일 20일 60일 절대 깨지 않아요. 5일 20일 60일 이런 식으로 상승 탄력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자, 수렴과 확장 패턴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그림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평선들이 모였다가 좀 벌어졌다가 다시 한번 모였다가 벌어졌다가를 반복하는데, 자,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모여 주었어요. 그리고 좀 인상 깊은 거는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그래도 바닥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안전한 편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거는 30분봉 기준에서이고 일봉에서는 오히려 하방으로의 리스크는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손절 기준을 정확히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거래를 점점 죽이면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 접근으로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 정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5일선이 이제 밑으로 20일과 60일 한 번에 뚫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수렴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모였을 때 그런 대시세가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편이고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힘이 아직 더 살아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종목 뭐가 있을까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데, 다음날 같은 경우 이제 시가 아래에서 잡는 전략으로 들어가야겠죠. 그쵸? 이렇게 시가 아래면은 아래 꼬리에서 잡고 상방으로 돌파를 했을 때 수익을 보는 식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주었고 20선을 지지받고 다시 재차 눌린 상태에서도 20선을 지지받으면서 이 캔들이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양봉의 거래량이 실리게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겁니다. 여기처럼 음봉의 거래량이 죽은 거는 눌림이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외부적인 거라든지 호가라든지 여러 시황을 참고를 해야겠지만 단순 캔들과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음봉이면서 거래량이 확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이다. 하지만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을 실으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힘은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고만고만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외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시가 아래 접근 같은 전략으로 이런 아래 꼬리에서 접근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뭐 아침에 이제 눌려줄 때 2만원 밑에서 사는 전략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2만원 밑에서 한번 잡고 반등을 이제 노리려고 했는데 매수 신호를 드렸다가
이날 매수 신호를 이날 매수를 신호를 드렸다가 이제 너무 가버려서 추매는 하지 말자 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10% 정도 올라줬는데 어차피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마 내일 어디까지 빠져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일은 20선만 지키면서 음봉 하나만 더 떠도 괜찮습니다. 내일 20선을 지키면서 음봉 하나가 더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라인을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20선과 같기 때문에 자, 꼬리를 만들더라도 20선은 좀 지켜주면서 이렇게 음봉을 뛴다면 괜찮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내일 하루 20선에 가까운 선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그러고서 20선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이탈해야겠죠. 우리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20선 부근을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면 20선 가까운 꼬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정배열을 전환을 했어요. 오랜만에 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기다리다가 정배열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간 물려있던 물량들이 단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는 그냥 외부 영향이고 테마 영향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 뿐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버벅거리는 모습은 있는데 20일만 좀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좀 자리 잡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각이 5월 25일 16시니까 뭐 시간의 단일가 거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피델릭스라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이거는 사실 종가 베팅으로 해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꼬리를 이제 좀 잡아먹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굉장히 저는 좋은 그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아직 뭐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CTC 같은 종목도 지금 종가에 조금 확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이제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요 기존의 저항 라인들을 가볍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럼 얘도 내일 시가 밑에 이렇게 눌려준다면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KCTC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가벼운 종목도 상관없다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KCTC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배럴 같은 경우에는 눌려주면 눌려줄수록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름 계절주 대비해서 많이 못 갔고, 그 이유는 코로나가 다시 좀 어느 정도 종전선언에 가까워질 때쯤에 됐을 때 경기 재개와 폭염이라는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바닷가도 갈 수 있고 호캉스도 갈 수 있고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이중적인 저항을 받기 때문에 아직 큰 시세는 못 나오고 있지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시세는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0선 종가 기준으로 20선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5일선 위로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배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선 이탈 시의 손절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추천을 드릴 건데요. 현대그린푸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상 우리가 파동 매매를 좀 할 수가 있어요. 파동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라인대거든요. 자, 요 박스 안에서만 매매를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요 박스 이탈 시에는 손절, 혹은 박스를 이탈하는데 21선 지지를 받고 돌린다?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 그래서 총 2분할로 접근을 하시되, 요 박스 하단선에 가까운 요 8,500원 선이 되겠네요. 8,500원 선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21선쯤 부근에서 2차 매수. 근데 21선을 종가 기준으로 지키지 못한다? 컷. 요런 대응으로 접근하시면 현대그린푸드도 굉장히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여기가 표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5일선이 다시 20일을 돌파하면서 정배열 초기 단계로 왔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우리가 그냥 좀 짧게 먹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VIP 문의는 게시글에 있는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